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전산직 컴퓨터 일반 강의를 하게 될 송광지입니다. 우선 이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그간에 기출됐던 문제들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들을 해드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일단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가직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전산직에서 봐보면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론 분야로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분야는 빠지고 정보 보안 쪽으로 이제 과목이 변경됐죠.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과목으로 변경된다는 것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일반에 관한 개념을 한번 쭉 봐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구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목들이 출제되는 범위들을 살펴보면 가장 간단히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좀 C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컴퓨터 일반 분야에서 지금 해년마다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죠.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S랄지 DB랄지 자료구조죠. 이 세 개 과목들은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두 개 정도씩 한 문제씩 OS가 한 문제 나오면 DB가 두 문제 나오고 뭐 이런 경우보다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 언어나 OS나 DB나 자료구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것은 지방직 같은 경우에서는 게 많이 간혹 출제가 되지만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출제가 되는 걸 보면 뭡니까? 모듈화나 결합도나 응집도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되는 개념 가지고서는 컴퓨터 공학의 순수한 개념 가지고서는 출제가 많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봐 나가시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주목할 것은 결합도랄지 응집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이제 주가 되는 것이 뭐냐면 컴퓨터 구조하고 데이터 통신 분야죠.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는 이거 인터넷에 관련된 이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 자체가 5문제에서 한 6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개념에서 특히 시류 변화에 관련된 이런 최신의 어떤 기술 정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유심히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관련된 내용에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어에 대한 정리뿐만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해에 가고 있는 어떤 통신 기술에 관련된 개념들을 좀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과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컴퓨터 일반이라고 했을 때는 C 언어, 운영체제, DB, 자료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구조, 데이터 통신. 결론은 전체가 다 망라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 두셔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책을 가지고서 일단 진행을 해 나갑니다만은 내용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보완된 분야들이 많습니다. 자료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책에서 보면은
한 5페이지 정도밖에 되어 있질 않는데 5페이지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자료 구조는 전체적으로 다 보완이 됐습니다. DB도 많은 내용으로 보완을 시켰고 OS도 많이 보완이 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언어도 이건 별도로 뭡니까? 보충 자료가 주어져 있고 특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시언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인 강의해 드리고 캠타시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음성으로 구성된 캠타시아를 가지고서 컴파일러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 컴파일러에서 실행되는 것을 음성으로 만든, 캠타시아에서 음성으로 촬영된 이런 내용을 4강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현재 이 강의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쪽 시언어 강좌를 하면서 했던 이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시언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분은 현재 뭡니까? 강의 중에 진행된 내용과 그 다음에 캠타시아에는 4강 나옵니다. 4강. 4강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시면 많이 보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이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바에 관련된 개념들도 제가 페이지 분량으로 보자면 한 23, 4페이지 정도 분량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관한 개념은 가장 자바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딱딱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그램 일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프로그램 언어론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 대한 강의도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전산직뿐만이 아니라 좀 계리직입니다. 이게 우정사원법부에서 하는 이제 계리직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문제 출제는 전산직 9급 문제는 뭡니까? 시험 출제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의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연계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전산직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와 함께 많은 보충 자료가 주어지면서 전산직 강의를 진행해 갈 겁니다. 이후에 컴퓨터 구조부터서 차례대로 강의 진행해 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